본격적인 두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빠똥 근처가 많이 닫혀있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모닝커피를 한잔하러 나갑니다. 태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산프라품입니다. 힌두교와 어우러진 불교, 태국 문화 중 하나로 근처의 지신들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집에서는 가정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는 일을 위해 지신을 모신다고 합니다. 저는 조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조식을 먹는 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경험을 포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맛을 찾아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호텔 입구에 교통수단을 호객하는 기사분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선순환이 될 텐데. 오늘도 커피를 마시러 버거킹에 들렀습니다. 어제 못 갔던 까시콘 은행에 다시 가야 합니다. 빠똥 해변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22분 이동해 봅니다. 어제와 똑같이 박라로드 끝에 빠똥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어제는 굉장히 날씨가 흐렸지만 오늘은 햇빛이 쨍쨍합니다. 깨끗한 빠똥의 바다를 보고 있으니 다른 바다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업로드용으로 새로 영상도 찍어봅니다. 저 언덕 위에 내 별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태국 바다를 보면서 마시는 모닝커피는 꿈만 같습니다. 바다 감상은 이 정도로 해두고 점심 전에 까시콘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태국에선 저렇게 얼음 상인이 노점상마다 얼음을 대줍니다. 더운 날씨에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위해 사용합니다. 태국에서 유료 화장실은 흔하게 발견 가능합니다. 가끔씩 더러운 무료보다는 유료 화장실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햇빛이 강렬할수록 바다가 더 푸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한국에도 야자수가 많으면 뭔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까시콘 은행으로 걸어갑니다. 태국 1등 통신사 AIS를 광고하는 뱀뱀과 리사입니다. 한국에서 데뷔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는 뱀뱀과 리사는 태국 왕 다음으로 인지도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에서 활약했던 박찬호, 박지성 선수를 보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을 구분해 놓은 것도 많지만 대체로 그냥 버리고 미화원분들이 쓰레기차에서 분리를 해줍니다. 부패가 쉬운 음식물이라도 빠르게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행만 있다면 바다에 같이 뛰어들 텐데 혼자라서 아쉽습니다. 까시콘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30분 안 되는 거리지만 햇빛과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먼 거리를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발 통장과 카드가 해결이 되길 바라면서. 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태국어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미사용 계좌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데 제 금액이 모두 차감되고 남아있지 않아 계좌가 닫혔다고 합니다. 신규 계좌를 열어야 하며 비자가 없으면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방콕에서 신규 계좌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슬픈 마음을 달래러 세븐일레븐에 들어갑니다. 이번 여행은 안 해본 것, 안 먹어본 것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사먹지 않을 더익한 음료도 마셔봅니다. 그리고 햄치즈 샌드위치를 또 사먹습니다. 이런 음식은 귀국하고 나면은 생각이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먹어둡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세븐일레븐에 들어오면 다시 더운 바깥으로 나가기 너무 무섭습니다. 이열치열 삼계탕 같은 느낌으로 뜨거운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도전한 맛인데 대실패였습니다. 태국의 개들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 성격이 사납습니다. 제가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태국 개를 몇 번 만지려다가 물릴 뻔한 적이 많아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서 관경병 같은 인수 감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랭셉을 파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태국에 오면 꼭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에 들어가 봅니다. 사와디캅, 쌍달마이캅.
들어와 보니 제가 와보고 싶어서 구글맵에 마킹해 놓았던 두디2라는 맛집이었습니다. 푸켓 물가 그리고 관광객에게 유명한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나쁘지 않은 태국 음식점입니다. เอาแกงเขียวหวานแล้วก็ข้าวเปล่า แกงเขียวหวานอะไรคะหมูไก่กุ้ง ใส่ไก่หน่อยครับ แล้วก็ผักบุ้งไฟแดงครับ เก็บได้ไหม เอาได้ครับ เอาน้ำอะไรคะ น้ำเปล่าครับ 총 10테이블이 약간 넘는 정도고 한 20평 정도 그리고 선풍기는 많지 않아 약간 더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물과 얼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태국인은 얼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음료와 술을 얼음컵에 담아 마십니다. 주문한 음식 두 가지가 모두 나왔습니다. 먼저 팍봉 파이댕입니다. 고기가 없지만 감칠맛 때문에 고기 맛이 납니다. 진짜 무쌉과 무끄럽을 넣기도 합니다. 깽키아오 완입니다. 그린 커리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주로 닭고기를 재료로 많이 쓰기 때문에 닭고기로 시켰습니다. 태국에 온 지 꽤 됐는데 식당에서 처음 먹는 식사인 것 같습니다. 팍봉은 시금치 그리고 부추의 식감으로 굴소스, 액젓 등으로 볶아낸 음식입니다. 가게에 따라 다짐 육, 무끄럽, 돼지 껍데기 튀김을 넣기도 합니다. 한국인들 입맛에는 불호가 없을 감칠맛과 채소 볶음의 맛입니다. 깽키아오와는 그린 커리라고 불리기도 하며 바질과 코코넛 밀크가 메인 재료로 구성된 음식입니다. 고수가 들어가지 않고 이국적인 맛을 느끼기에 부담이 크지 않은 음식이니 추천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이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모든 음식을 시킬 때마다 고수를 넣지 말아달라. 제가 태국어를 첫 번째로 공부했던 문장이 마이사이 팍치, 팍치 넣지 마세요 라는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코코넛 밀크로 달달하고 부드러워 밥과 함께 먹기 정말 좋습니다. 갱키아오안 80밭, 팥 팍봉 파이댕 50밭, 밥 10밭, 물 10밭, 총 150밭이 나왔습니다. 푸켓 물가치고는 정직한 편입니다. 여느 태국 음식점처럼 친절하진 않으셨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오늘 꼭 숙소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빌리기로 결심합니다. 일단 빅시에 가서 생필품을 먼저 구매하기로 합니다. 샌드박스 이후에 이동을 하려면 큰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샴푸, 바디워시, 손빨래를 아우를 수 있는 샴푸를 구매하기로 합니다. 태국으로 관광 오시면 꼭 사가시는 선실크 트리트먼트입니다. 바디워시로는 머리를 감을 수 없지만 샴푸로는 몸을 닦을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쳐봅니다. 한국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안 가져와서 프로틴 음료를 구매합니다. 아침과 자기 전에 먹기 편한 토마토도 구매합니다. 오히려 큰 것보다 이렇게 작은 게 먹기 편해서 좋습니다. 망고스틴은 어제와 똑같이 입고가 안 된 건지 상품이 안 좋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꼭 사가는 쪽입니다. 아침에 뜨거운 물에 타서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쪽에 넣기도 하고 헬스 후 삶아 먹을 요량으로 달걀도 구매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계란은 싸게 구입 가능합니다. 적당한 에코백이나 쇼핑백이 있으면 가방으로 사용할 텐데 공항 면세점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멤버십을 뽑아봤는데 역시나 다 사라졌습니다. อะไรนะครับขอดูใบเสร็จหน่อยนะคะ กดตามหน้าที่นะคะ 5만 바트 정도 되었던 제 빅시 포인트가 흑흑. 호텔로 돌아가서 짐을 넣고 근처의 오토바이 샵을 찾아봅니다. 오토바이 샵이 아니더라도 일부 가게에서 렌트를 해주기도 하기에 북쪽 빠덩 해변을 따라 가게를 둘러봅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보드와 서핑을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햇빛이 정말 쨍쨍한 날씨였는데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붑니다. 예전 왕인 푸미폰 라마 9세를 의미하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나온 태국인들도 보입니다.
태국은 불교국가지만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이슬람교 신자를 흔히 볼 수 있고 이슬람 신자끼리 사용하는 야위어를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빠덩의 북쪽 해변은 까롱과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깨끗합니다. 하지만 수영 금지 구역이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븐일레븐에 가서 수분 보충을 하고 오토바이를 빌리기로 합니다. 자주 봤지만 맛보지 않은 이 녀석을 마셔봅니다. 푸켓의 많은 가게들이 샌드박스를 맞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많은 태국인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길거리에 붙여져 있는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가격과 렌트 가능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남부 사투리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어머니셔서 소통이 좀 어려웠고 어렵게 만났습니다. อย่างแล้วครับ ใช่ อ๋อโอเคครับ อันนี้แล้วก็จ่ายเลยหรือว่าก็จ่ายคือจะโอนเลย หรือว่าพรุ่งนี้มาจ่าย ตอนนี้ก็ใจได้ครับแต่รอ5 นาทีได้ไหมครับขี่มอเตอร์ไซค์แล้วก็ไปกสิกรแล้วก็กลับมา ได้ แล้วก็ ได้ ใจาย ได้โอเค รอหน่อยครับ ได้ได้ไม่เป็น ขอโทษมากๆครับ ไม่เป็นไรไม่เป็นไร 올드타운으로 이동 전까지 일주일간 제 발이 되어줄 녀석입니다. 태국은 태어난 요일과 관련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과 관련된 색깔, 신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 차를 선택할 때 자기의 색깔을 사면 신이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는 뒤에 이 차는 무슨 색입니다 라고 써놓기도 합니다. 제 생일은 목요일 주황색인데 앞으로의 여행이 왠지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친구가 생겼으니 샤워를 한 후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태국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오랜만에 해봅니다. 오토바이는 베트남 하노이 호안기엠 거리에서도 살아남은 경력이 있기에 괜찮지만 좌측 통행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푸켓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을 해결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일은 어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편집을 위해서 정실론의 카페로 이동합니다. 빠덩에는 일방 통행길이 많아 약간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시간도 많고 또 거리의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안전하게 멀리 돌아서 이동합니다. 호텔에서 8분은 걸었어야 할 거리인데 1분 만에 와버립니다. 오토바이 최고. 정실론까지 열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를 오토바이로 금방 도착했습니다. 카페 아마존 오른편에 주차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ขอโทษครับจอดได้ไหมครับไม่ได้หรอกครับ 처음으로 빠덩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봅니다.
카페 아마존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의 주유소에는 편의점, 화장실, 카페 등 한국 국도에 있는 휴게소 정도로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체온 측정과 머차나 QR 체크 후 입장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와보는 아마존인지. 태국 스타벅스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자주 왔던 브랜드입니다. 50, 70밭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따고 마시는 아메리카노. 커피색 자체가 나 강배전이에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우유나 연유가 들어간 라떼를 주로 마시기 때문에 강배전 원두를 사용하는 카페가 많습니다. 작업 전 사진 한 장, 제 옆에도 백인 한 명이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현지 시간 18시 30분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아직 정하지 않아서 빠덩 근처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오토바이가 생기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 편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빌릴 걸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항상 좌측 통행의 도로 규칙들을 유념하며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이제 곧 석양해질 텐데 화면에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경로입니다. 도착했는데 왠지 간판이 어두운 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한국인 분들이 극찬을 하는 가게여서 무슨 맛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건 왜일까? 주방에 불이 꺼져 있는 건 왜일까? 안에 식당 아주머니가 계셔서 여쭤보니 내일 오라고 하십니다. 너는 밥 먹었니? 나는 안 먹었는데. 여기서 2분 거리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푸켓에서 관광들에게 유명한 식당인 넘버 6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추천하는 가게여서 궁금했던 가게였습니다. 일반적인 태국 음식점인데 관광객 친화적인 메뉴 위주였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와 중국어가 크게 적혀져 있으면 안 먹는 편입니다. 맛의 측면에서도 태국의 본연의 맛보다 약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식당 찾기 애매할 땐 빠르게 빅시로 이동해서 먹고 싶은 것을 삽니다. 제 마음의 고향 빅시. 정말 이거 하나 보고 빠덩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 저녁은 튀김 종류 2가지를 선택합니다. 허접한 생선가스와 닭다리 튀김입니다. 그리고 아직 태국에서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안주거리를 사서 맥주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근본의 벤또. 요즘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오징어 따오텅도 함께 삽니다.
태국에 오면 항상 먹는 창 맥주입니다. 태국 야시장에서 시원한 밤 공기와 함께 마시는 창은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유일하게 자주 사 먹었던 매직 치즈 크래커입니다. 세븐일레븐에 가면 이 크래커와 제로콕을 항상 사 먹었습니다. 가격도 엄청 싸니까요. 숙소로 복귀 후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헬스를 하러 이동합니다.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맥주 마시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태국 스타벅스는 평균 5,000원이 넘습니다. 헬스장은 한국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구들이 텅텅 비어있어 기랑 슈퍼세트로 빠르게 운동을 끝냅니다. 태국은 정말 줌바의 천국입니다. 헬스장은 물론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이었습니다. 사진에 잘 담기진 않았지만 별도 정말 많이 떴습니다. 숙소로 돌아간 도중에 발견한 쓰레기차입니다. 태국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마음만 듭니다. 최소한 음식물이라도 따로 버린다면 좋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호텔 앞쪽에서 한 어머니가 두 자녀와 함께 인형을 팔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선물용으로 몇 개 구입합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귀여운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농담도 건넵니다. 한국에 소중하게 가져가서 제 부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본격적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무엉 푸켓의 올드타운 쪽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